태블릿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100만원 넘는 플래그십부터 20만원대 가성비 태블릿까지 있는데 뭘 고르시게요? 그냥 네이버 추천 상품 사려고 했다고요? 그러지 말고 이번 영상 끝까지 보세요. 수십만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팽의 리팽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4년 용도별 추천 태블릿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댓글창을 보면 이런 고민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영상도 보고 게임도 하고 필기도 하고 싶은데 어떤 태블릿이 좋을까요? 가성비 태블릿 추천해주세요. 아이패드랑 갤럭시 탭 중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본 태블릿 중 용도별로 가장 만족스러웠던 6가지 제품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싸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단 여러분의 사용 목적과 예산에 맞는 가성비 태블릿이 가장 좋겠죠. 본격적으로 제품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태블릿을 구매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용도별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기준만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태블릿 고를 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영상 시청용 태블릿입니다. 영상 시청용으로 태블릿을 고를 땐 3가지를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먼저 화면은 기본적으로 FHD급 이상 12인치 이상이면 좋고요. 특히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자주 보신다면 와이드바인 애런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와이드바인 애런이 되어야 고화질로 시청이 가능하거든요. 스피커도 중요한데 요즘은 쿼드 스피커가 기본이니 스피커 개수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용 태블릿인데요. 게임용 태블릿은 영상 시청과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AP는 최소 스냅드래곤 800번대 이상, 주사율은 120Hz 이상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배그나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을 즐길 거라면 발열 관리도 중요하니 이 부분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재미있는 건 게임용 태블릿은 꼭 큰 화면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데요. 오히려 8인치의 작은 태블릿이 그립감이 좋아서 게이머 분들에겐 인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필기나 작업용 태블릿인데요. 이 용도로 태블릿을 쓰실 분들은 피락 감지, 필트 인식이 되는지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태블릿에 손바닥이 닿을 때 손바닥이 인식이 되지 않는 기능이 있어야 편하게 필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기능 체크도 필수입니다. 또 램은 최소 8기가 이상이어야 좋고요. 화면은 그냥 8인치부터 15인치까지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게임 필기 등 다목적으로 쓰실 분들은 뭘 봐야 할까요? 일단 AP 성능이 좋아야 하고 램도 넉넉해야 좋겠죠. 화면은 최소 11인치 이상 120Hz 주사율 이상을 추천드리고요. S페이나 S패스도 지원하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요. 가격대가 조금 있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기준을 말씀드렸으니 본격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가성비 태블릿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영상 시청의 가성비 끝판왕 뮤패드 K10 플러스입니다. 가격은 고작 15만원? 이 가격에 제대로 된 태블릿이 있을까 싶죠? 네, 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영상 시청용으로만 써봤는데 의심이 미안할 정도였어요. 한번 비교해볼까요? 비슷한 가격대의 중국산 태블릿은 와이드바인 애런이 없어서 넷플릭스 HD 화질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와이드바인 애런 탑재로 넷플릭스 FH 화질도 거뜬하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10.4인치 2K 해상도의 IPS 패널까지. 실제로 제가 여러 OTT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넷플릭스는 FHD 화질로 선명하게 시청이 가능했고요. 유튜브도 2K 화질까지 버퍼링 없이 부드럽게 보여줬습니다. 티빙이나 웨이브에서도 고화질 스트리밍 역시 완벽 지원했고요. 또 배터리도 연속 재생 시 9시간 이상 버텼습니다. 특히 이 태블릿의 킬링 포인트는 국내 정발이라는 건데요. AS 걱정 없고 한글도 기본이고 플레이스토어까지 바로 되니까 번거로운 설정이 필요 없었어요. 심지어 쿼드 스피커까지 있어서 영화 볼 때 몰입감이 끝내줬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는데요. GPS가 없어서 내비용으로는 못 쓰고 고사양 게임은 조금 버겁긴 했어요. 하지만 영상 시청이 주 목적이신 분들에겐 오히려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필요한 기능은 빼고 영상 시청에만 올인했으니까요. 그래서 제 기준 이런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구매해보세요. 우선 넷플릭스 유튜브를 주로 보시는 분들, 부모님 선물용을 찾으시는 분들, 태블릿으로 간단한 인터넷, SNS만 하실 분, 태블릿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입니다. 15만원으로 영화관급 경험을 원하신다면 더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침대가 프리미엄 영화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조금 더 큰 화면으로 영상 시청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화면 크기가 큰 영상 시청용 태블릿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저는 대화면 영상 시청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샤오미 레드미 패드 프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29만원대예요. 30만원도 안 되는데 프로라는 이름을 달아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프로 붙여도 되겠더라고요. 한번 비교해볼까요? 우선 갤럭시 탭 A8과 같은 가격인데 FHD 해상도에 60Hz 주사율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2.5K 해상도에 120Hz입니다. 아이패드 9세대와 비교해봐도 64만원에
해상도도 낮고 스피커도 2개뿐인데 이건 쿼드 스피커에 돌비 애트모스까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런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샤오미 레드미 패드 프로를 사는 게 좋습니다. 우선 넷플릭스 정주행러 12.1인치 대화면에 600니트 밝기라 눈이 편하니까요. 또 유튜브 시청러 쿼드 스피커라 ASMR도 완벽하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멀티태스킹러 AP가 스냅드래곤 7S 젠2라 영화 보면서 카톡해도 끊김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통근 시청러 8600mAh 배터리라 왕복 4시간 출근해도 배터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 태블릿의 킬링 포인트는 화면 분할인데요. 화면이 12.1인치로 워낙 크니까 위에선 드라마 보고 아래에선 웹서핑하고 또 위에서 유튜브 보고 아래선 레시피 검색하고 이게 다 수월하게 가능하더라고요. 대화면의 진정성은 매력이죠. 다만 LTE 제품이 없어서 밖에선 와이파이를 써야 돼요. 하지만 3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정도 완성도라면 영상 시청이 주목적이신 분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아닐까요? 실제로 구매한 분들의 후기를 봐도 침대에서 넷플릭스 보는데 진짜 영화관 같다 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대화면으로 영화 보는 게 주목적이라면 더 고민하지 마세요. 자, 다음 세 번째는 게이머들을 위한 최적의 태블릿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저는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은 게이밍 태블릿 끝판왕 레노버 Y702세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배그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데요. 가격은 42만 5천원. 게이밍 태블릿인데 이 가격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죠. 천만에요. 제가 2주 동안 실제로 게임을 해봤는데 이 가격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한번 비교해볼까요? 우선 닌텐도 스위치 올레드가 40만원대죠. 근데 스위치는 게임만 할 수 있잖아요. Y702세대는요 게임은 기본이고 넷플릭스도 보고 웹서핑도 하고 심지어 성능은 더 좋아요. 아이패드 미니와 비교해도 미니는 가격이 70만원이 넘는데 144Hz도 안되고 게임 최저가도 이만큼 안됩니다. 제가 실제로 게임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테스트 해봤는데요. 원신은 최상급 옵션에서 60프레임 완벽 고정되고 배그는 극한 옵션에도 프레임 드랍이 없었고요. 특히 이 태블릿의 킬링 포인트는 바로 그립감인데요. 8.8인치라는 크기가 손에 딱 맞아요. 양 사이드에 그립감이 좋은 패턴이 있어서 오래 들고 있어도 피곤하지 않고 두 개의 USB-C 포트 덕분에 충전하면서 게임할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144Hz 주사율에 500니트 밝기까지 FPS 게임할 때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되더라고요. 발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게이밍에 특화된 쿨링 시스템 덕분에 3시간 연속 게임해도 따뜻함 이 정도만 느꼈습니다. 다만 중국 내수용이라 한글화 작업을 해야 하고 AS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건 큰 단점인데요. 하지만 이 정도 성능과 그립감을 이 가격에 만날 수 있다면 약간의 수고스러움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제가 추천드렸던 분들 중에 이런 후기가 많았어요. 스위치 살까 하다가 이거 샀는데 훨씬 좋네요. 게임용으로는 아이패드 미니 쓰다가 바꿨는데 확실히 게임할 맛 나더라고요. 또 생각보다 한글화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8인치 때 게이밍 태블릿을 찾고 계신다면 더 고민하지 마시고 전 꼭 Y702세대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게임 라이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네 번째는 필기와 작업이 메인이신 분들을 위한 필기의 끝판왕 제품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갤럭시 탭 S9입니다. 학생분들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께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가격대는 6에서 80만원대로 조금 있긴 하지만 필기와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한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우선 화면을 보시면 11인치 아몰레드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2K급 해상도까지 시원시원한 화면에서 필기하는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특히 이번 S9부터 기본 모델도 아몰레드를 탑재해서 선명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AP는 스냅드래곤 8 젠2를 탑재했는데요. 앞서 소개한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이에요. 삼성 노트로 필기하면서 옆에서 영상 틀어놓고 또 다른 창에선 인터넷 서핑해도 전혀 버벅임이 없어요. 특히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S펜이 무료로 제공한다는 건데요. S펜의 필기감이 정말 훌륭한데 마치 실제 종이에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IP68 방수 방진까지 지원하니까 카페에서 음료수를 쏟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삼성 덱스도 지원해 마우스와 키보드만 연결하면 거의 노트북처럼 쓸 수 있는데요. 학생이나 직장인분들이 이런 점 때문에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단점이라면 가격이 조금 있다는 거. 하지만 필기와 작업을 주로 하실 분들에겐 충분한 투자할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섯 번째는 영상 편집, 그래픽 작업, 필기까지 모두 다 가능한 올라운드 제품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이패드 에어 6세대입니다. 이 제품은 특히 아이폰 유저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써봤을 때 든 생각이 있어요. 이래서 아이패드구나. 애플이 뭔가 만들 때 2개의 완성도
완성도가 있잖아요. 이 제품이 딱 그래요. 가격은 11인치 기준 89만원대부터 시작하는데요. 너무 비싸다고요? 비싸다고 생각하기 전에 한번 따져볼게요. 아이패드 프로는 120만원이 넘고 9세대는 M2가 아닌 A13을 쓰죠. 근데 이 에어는 M2 칩에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까지 탑재했는데 80만원대예요. 프로급 성능을 이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면 솔직히 가성비 끝판왕 아닐까요? 실제로 제가 한 달 써보니까 이런 분들은 무조건 에어를 사셔야 됩니다. 먼저 아이폰이랑 완벽한 연동을 원한다. 이 제품으론 에어드롭으로 사진, 영상이 바로바로 전송됩니다. 또 아이패드로 영상 편집하고 싶다. M2 칩이면 4K 영상도 거뜬하고요. 나는 넷플릭스 볼 때 화질 좋았으면 좋겠어. 리퀴드 레티나가 바로 답이죠. 또 필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싶어. 애플 펜슬로 종이 같은 필기감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6세대의 킬링 포인트는 전면 카메라가 가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줌할 때 더 이상 옆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센터 스테이지 기능까지 있어서 마치 전문 카메라만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 용량도 기본 128기가부터 시작해서 덕분에 영화 몇 편, 음악 몇백 곡, 몇십 개를 깔아도 여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정품 케이스랑 매직 키보드만 있으면 거의 노트북처럼 쓸 수 있어요. 영상 보다가 타이핑하고 다시 태블릿 모드로 필기하고 이 정도 활용성이면 차라리 노트북 살 돈으로 아이패드 에어 6세대 사는 게 더 이득 아닐까요? 물론 120Hz가 없다는 게 아쉽긴 한데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스크롤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것 빼고는 완벽한데 이 정도 가격에 완성도면 솔직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제품인데요. 진정한 채광자가 뭔지 보여달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바로 갤럭시 탭 S10 울트라인데요. 맞아요. 이 제품은 가격이 140만원대예요. 근데 이 제품 하나면 다른 태블릿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 달간 실제로 써보고 느낀 건데 이 태블릿 하나가 5개의 디바이스를 대체합니다. 먼저 메인 태블릿의 완성도가 끝내주는데요. 14.6인치의 대화면에 저반석 코팅이 적용돼서 어떤 환경에서도 선명하게 보여요. 전작 대비 반사율이 2% 미만이라는데 쉽게 말해 카페 창가에서 봐도 눈부심이 제로입니다. 둘째, 완벽한 게이밍 머신인데요. 디멘시티 9300 플러스 칩셋이 탑재돼서 어떤 게임을 돌려도 버벅임이 없어요. 원신, 배그 걱정하지 마세요. 프라임 드랍 없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셋째, 필기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S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통 S펜이 아니에요. AI가 여러분의 필기를 자동으로 정리해주고 PDF도 실시간으로 번역해줍니다. 영어 강의도 한글 자막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데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넷째,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기기예요. 넷플릭스 볼 때 쿼드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진짜 영화급입니다.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해 누워서 보는데도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완벽한 작업용 태블릿이에요. 삼성 덱스 모드로 전환하면 그냥 노트북이 됩니다. 거기에 세컨드 스크롤러도 쓸 수 있어서 듀얼 모드가 필요가 없어요. 물론 159만원이면 정말 비싸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게이밍 태블릿에 영상 시청용 태블릿에 필기용 태블릿에 작업용 노트북까지 이 모든 걸 따로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일까요? 오히려 이 울트라 하나로 다 해결되니까 이게 더 가성비가 아닐까요? 제 경험상 이런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울트라로 가셔야 돼요. 하나의 기기로 모든 걸 하고 싶으신 분, 최고의 성능과 화질을 원하시는 분, 크리에이터나 전문적이신 분, 가격보다 가치를 따지는 분, 어떠세요? 이 정도면 140만원대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2024년 가성비 끝판왕 태블릿 4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올인하고 싶은데 예산이 조금 빠듯하다면 15만원의 기적 뮤패드 K10 플러스 가성비 이상의 가심비를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또 난 조금 더 큰 화면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선 30만원대 샤오미 레드미 패드 프로를 추천드렸어요. 12.1인치 대화면에 2.5K 해상도로 여러분의 침대를 영화관으로 바꿔드린다고 했습니다. 한편 진정한 게이머라면 40만원대에 레노버 리젠 Y700 2세대를 말씀드렸죠. 8.8인치로 완벽한 그립감에 144Hz 주사율까지 게이밍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줍니다. 또 필기야 작업에 메인이시라면 갤럭시 탭 S9, S펜의 완벽한 필기감과 삼성 덱스의 강력함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애플의 완벽한 생태계를 원하신다면 아이패드 에어 6세대를 추천드렸습니다. M2 칩의 강력함으로 태블릿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가격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진정한 채광자를 원한다면 갤럭시 탭 S10 울트라를 강추드렸습니다.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궁극의 태블릿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단 잊지 마세요.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싸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용 목적과 예산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지금까지 리뷰하는 핑 리핑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고정 댓글에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또는 이런 영상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안녕.